사실 그 최근에 주말 새 정치권의 화두 공방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커피 원가 120원 이 공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 유세 도중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유세 현장에서 말한 걸 두고 정치권에 꽤 큰 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때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그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은 주말 새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고발전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낙선 목적의 허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커피 자영업자가 폭리 취한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 낙선 목적 허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재판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마치 지금 과거에 본인이 민주당이 이제 어떤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적 개정안에 대한 부메랑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칙 없고 뒤죽박죽이죠. 먼저 발언의 의미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커피 한 잔에 8,000원, 10,000원씩 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가가 120원이다. 그러면 물론 커피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듣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먹었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따라서는 이득이 많이 났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샀네, 비싸게 팔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늘 주장했던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문제는 저런 부분이 행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 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확대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상당 부분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고발했다는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보면 재판을 안 받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할 수 없도록 갖고만 있어요.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예. 그런데 개헌안에 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비속인가요? 이런 분들이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것들은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사자가 된 경우하고 상대방이 당사자 된 경우하고 모든 경우가 달라요. 이렇게 기준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국민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좀 이것부터 조율해 놓고 나서 주장을 좀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니까 또 국민의힘도 맞고발했고요. 이 부분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발언을 떼어내서 왜곡했다. 왜곡 조작 이거는 사실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쳤냐 안 쳤냐 이것 때문에 사실 왜곡 조작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 좀 들어오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거를 아까 윤미찬 부위원장 지적대로 본인 거는 괜찮고 또 이 부분을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하냐 이 부분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비싸게 팔고 있다, 예.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허위사실인 건데 이것은 상대방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이것은 상대방 낙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A를 물어보고 있는데 B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 계곡에서 평상에서 이 뭐 닭백숙 팔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불법적으로 그 영업하셨던 것을 양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대화로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인 거지. 여기에서 커피콩 120원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똑 빼가지고 이거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피를 뭐 팔게 했네, 업종을 전환하게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방점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요,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마트 가서 들었던 그 대파 가격 두고 상당히 당시 보수 여권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쳤던 대파 발언 기억하실 텐데, 아예 국민의힘에선 이거를 커피 챌린지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그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뭐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커피 챌린지, 원가 120원 논란을 뭔가 불을 붙이려는 모양새인데, 성 부의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 나름대로 본인들은 재밌다고 비유를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재미도 없고 국민들은 저거에 뭐 자극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앞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백숙 파시던 분들에게 물러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커피 사업이란 게 해볼 만하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장소 제공도 해드리고 뭔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저는 그때 백숙 팔던 분들 중에 예. 커피 사업을 하다가 생각해서 커피 사업을 해봤더니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망했다, 그런 분들 한번 찾아서 데려와 보십시오. 그분들은 얘기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우리 백숙 사업 하던 것을 예. 커피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했는데 사실 커피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돈도 너무 많이 들더라, 이런 하소연을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이 말할 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지금 평산책방 얘기했잖아요. 커피 가격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콩 가격, 원가에 뭐 물 가격, 뭐 얼음 가격,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평산책방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이고, 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비싸게 팔죠. 왜냐면 자리 이용료도 사실상 들어가고 거기에서 인터넷도 이용료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은 전 오히려 이렇게 국민의힘이 뭐 커피 챌린지를 한다면, 커피 챌린지 뭐 하는 거지? 원가 이야기? 원가 얘기가 왜 나왔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그 백숙 사업, 계곡에서 그거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양성화했던 사업,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업적을 떠올리게 하는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이 챌린지 오래 하시는 거 그렇게 도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우리가 원가 개념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예. 근데 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료, 커피값 플러스 뭐 인건비, 거기다 임대료 다 합한 게 이제 원가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세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지난번 대파 때 얼마나 공격을 많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857원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거를 대파 가격을 뭐 8,000원인데 800원 그랬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이제 그거를 또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제가 말을 좀 단어를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거는 커피 재료값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본인의 말을 결국은 안 고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이 계속 지금 챌린지가 되는 것인데 예. 그때도 그렇게 공격을 해서 본인들 할 때는 괜찮고 이제 커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건 저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그거는 제가 이야기한 건 조금의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정치권 동방 떠나서 고발 대 고발 응수전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어제 첫 번째 TV 토론 기류가 분위기가 결국은 지금 지지율에서 꽤 높은 지지율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 양상이었는데 특히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네.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두 사람 혹은 이준석 후보 뭐 너무 친중으로 보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반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이재명 후보가 친중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수출 무역 1위 상대국이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고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안 좋아지면은 그렇게 고통받는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6.25 때 김문수 후보가 6.25 때 중국은 우리를 침공했지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36 동안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본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미국의 양안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대만에게는 침공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셋시한 듯이 양쪽에다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백악관 불러가지고 망신을 줬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외교는 양자가 아니라 다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배척하면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교 문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발언으로 추단되는 외교 기조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히든지 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사실 제대로 안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미일 그 공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탄핵안, 1차 탄핵안에 넣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저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외교 당사자인 미국에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할까 이런 게 되게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첫 번째 경제 분야 TV 토론의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쭉 한번 모아봤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반격 이게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